2강을 보기 전에 1강에서 우리 얘기가 길어졌던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저, 저 낯선 제곱근호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담백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먼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n은 홀수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들락날락거리는 게 자유로워서 pq가 곱해서 마이너스여서 저 상황을 유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루트끼리 곱해도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는데 그거는 여기가 짝수 중에서도 2제곱근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질문이 여기가 6제곱근이면 어떻게 되지? 8제곱근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등 과정에서는 2제곱근을 도과하는 짝수 제곱근의 안에 마이너스인 표현 자체가 불성립합니다.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은 이제 허수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 자체가 고등 과정에서는 애초에 교육 과정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3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짝수가 되는 경우는 6 거듭제곱근을 넘어가게 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설해서 살펴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홀수이므로 PQ가 하나는 플러스, P가 작으니까 P는 마이너스, Q는 플러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대표 기출 문제 이것도 볼게요. 1강의 대표 기출 문제 한 문제짜리 나와 있는 거 23학년도 이게 수능 기출인데 이게 학년도하고 연도하고 다른 말인 건 아시죠? 네. 학년도에서 1을 빼야 실제 수능이 실시된 연도예요. 학번 2, 3학번이 되는 애들이 봤던 수능이라는 뜻이야. 자, 보시죠. 먼저 내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m하고 n이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그, 그 문자의 범위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표시를 해봤어요. 자, m이 2 이상의 자연수고 m의 12의 n제곱근이 정수가 존재하도록. 자, 무슨 말인지 솔직히 와닿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떠올려볼게요. 우리가 제곱근을 구할 때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자? 제곱근을 x라고 두고 x에 대한 방정식의 마인드로 제곱근을 구해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m의 12승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그 x라는 녀석을 n제곱을 한다면 m의 12승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쓰자고요. 그래서 우린 이 방정식을 풀자는 마인드로 다 보자. 근데 n하고 m 두 개의 문자가 있고 무슨 2 이상의 자연수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와닿지 않을 때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대입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놀라울 정도로 아 이런 말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에서만 쓰이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m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를 대입해 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대입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x의 m승이 2의 12승이 라는 식이 되겠고 어, 정수인 x가 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얘가 정수인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게. x가 정수가 되려면 필요한 n의 요건은 뭘까? n의 조건은 뭘까? n이 어떠한 조건을 따른다면 x가 정수가 될지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n은 12의 약수이면 됩니다. n이 12의 약수라는 말은 거꾸로 말해서 12는 n의 배수라는 말인데 12가 이제 n의 배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몇 거듭적으로 하면 되는 방식으로. 그렇다면 배수가 아니라면 약수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다가 약수가 아닌 얘들 5승 이렇게 된다면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5분의 1승을 해줬을 때 어때요? 지저분한 루트가 살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약수여야 한다, 배수여야 된다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저분한 거듭 제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좀 와닿겠니? 음. 그래서 약수일 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F2를 바로 구해보면은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6개인데 여기다 6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 2 이상이어야 돼. n이 12가 되는 건 괜찮은데 1이 되는 건 안 되니까 5를 써줘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나름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케이, 약수의 개수 감 잡았어, 나이스, 이 어려운 문제 풀었다 라는 생각이 취해서 6개 쓰고 틀려버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는 원리랑 똑같죠. 자, 그럼 그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3을 대입해볼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3을 대입한다고 해도 상황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3일 때도 5개일 거고요. 자, 4일 때는 좀 달라지겠죠. 왜? 4일 때는 2의 저기 24승이니까 2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3, 8에 24. 그러면 3 곱하기 2의 3승. 8개죠. 7. 그렇게 되는 겁니다. F5도 똑같죠? 그래서 5개. 자, F6은 어떨까요? 여기가 6이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수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 같은 경우에 2의 제곱이니까 이 12가 바뀌었죠. 근데 6은 소수는 아니지만 12가 바뀌진 않죠. 그 다음에 F의 7. 7은 소수니까 똑같이 5개. 자, 8은 세제곱수죠. 8은 세제곱수니까 2의 3승이니까 여기가 36으로 바뀌죠. 36은 몇이야? 4 곱하기 9니까? 3, 3, 9죠. 8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5가 하나, 둘, 셋, 넷, 다 25. 예. 9까지 안 했죠? 네.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니까 4랑 똑같겠죠? 7. 그래서 25에다 15 더하면 40이고, 답이 47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로 가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게 되는 좀 필수적인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 지수 로그함수에서 그래프에서 가장 메인 이슈가 되는 거는 바로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하고 1 사이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증가 감소함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이거를 내가 1보다 큰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국가 그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 여기 있는 애죠? 자, 3분의 1 여기 있는 애죠? 이렇게 같은 국가에 있는 애들은 로그 값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로그를 좀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왜? 왜 저기 새로 배운 거죠. 역시 이렇게 같은 국가에 있는 애들끼리는 그 로그 값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A가 1보다 큰 애들은 다시 말해서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큰 애들을 가리키죠. 자, 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애들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애들이 번절을 해서 이 나라로 가려면
뭐가 필수니? 역수가 필수잖아. 여기서 열로 오려고 하더라도 더 큰 수가 지금 위에 있는 거니까 얘가 아래로 가고 얘가 위로 가려면 역수가 필수예요. 맞나요? 역수를 하게 되면 분모 분자가 뒤바뀌는 거니까 분자가 컸었다면 걔는 분모가 큰 걸로 바로 뒤바뀌겠죠. 역수는 우리 거듭제곱으로 -1 거듭제곱으로 얘기를 하죠. 즉 음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변절이 없다면 마이너스가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 몇 승을 해야 돼? 아, 변절을 안 하겠구나. 여전히 같은 국가에 남겠구나.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랑 다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기초적인 사실인데 막상 물어보면은 어라? 하고 잠깐 멈칫할 수 있는 그런 헷갈림이 있는 요소들이거든. 뭐 여기 있는 거 역수니까 뭐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빼줘서 로그 3의 6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사고 회로를 따르게 갈 수도 있는데 좀 그걸 단순화 시켜보자고. 음. 그럼 알게 됐죠? 밑이 인제 로그 값에 대해서 밑이 1 보다 크냐 0 하고 1 사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로그 값의 부호를 지금 결정해 봤습니다. 그럼 같은 국가 안에서 한번 봐 볼게. 얘가 1 이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을 때 1 이야. 얘는 증가함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커졌다면 1 보다 크겠고 만약에 자 국가는 변절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가 그 1 보다는 클 거예요. 1 보다는 그래서 1.5 같은 거 넣었어. 그러면 이제 1.5가 이게 낯서니까 이거 보고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이 숫자를 보세요. 분자가 더 큰 숫자죠. 1 보다 크니까 같은 국가예요. 부호가 플러스예요. 근데 2 보다는 작으니까 1 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로그 값들 근데 일단 같은 국가인지 아닌지로 부호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저런 기준들을 갖고서 그 값의 대소를 어느 정도 어림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니까 함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 글자로. 귿자로 시작해서 푸자로 끝나는 거. 그래프입니다.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하고 연관을 안 시키는 경우가 거의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a가 1 보다 큰 걸 기준으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봐 볼게. 자,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으로 그릴 거고요. 로그함수는 y는 로그의 a의 x승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지수 로그 함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직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곡선인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 직선을 조금 구분해 놨을 뿐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것과 되게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어떤 직선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기울기라는 요소고, 두 번째가 지나는 하나의 정점이 필요합니다. 자, 봐봐. 직선에 기울기가 있어. 이런 기울기를 가진 애들은 뒤지게 많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4다. 어떤 직선인데 고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점 하나 잡았어. 그거를 지나는 직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점만 얘기해서는 어떤 직선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지나는 점을 하나 잡게 되면 기울기를 하나만 잡게 되면 그 두 가지 요소는 정확하게 하나의 직선을 특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질이 지수 로그 함수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기울기의 역할을 했던 녀석이 뭐냐? 바로 A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역할? 그 정점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겠죠? 정점. 그 정점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x가 0승일 때, 그리고 y는 1이겠죠.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얘는 x가 1일 때 y는 0. 얘네가 바로 정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얘가 지수가 0이면 밑과 상관없이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자, 밑과 상관없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점을 별로 표시를 해볼게요. 내가 저기서 변덕이 생겨서 이 범위 안에서 A 값들을 2, 3, 4, 5, 6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 그러면 그 기울기가 이렇게 A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마치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Y축으로 붙는 성질이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리는 성질이 있죠. 그런 성격을 따르게 됩니다. 2, 3, 4 이렇게 갈수록. 그죠?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A분의 1일 때, 즉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게 감수함수인데, 자, 그때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랑 비슷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수직으로 선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때였죠.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커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돼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요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었다. 그러면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 살짝 납득이 되시나요? 생각해 봐. 우리 비트코인 하는데 내 재산이 하루 거듭날 때마다 반토막 되는 게 더 아파요? 4분의 1 토막 되는 게 아파요? 4분의 1 토막 되는 게 팍팍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전달할 메시지는 마치 직선처럼 정점과 기울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가 기울기니까 첫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서 그 기울기가 커질수록 감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붙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수 로그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자, 로그 함수 걸로 1번 다시 또 봐볼게요. 1-2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여기가 1,0이라는 점을 지나죠. 어, 그래서 역시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의 경우로 가볼게요. 음. 얘는 이제 A가 2, 3, 4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봐볼게요. 음. 어떻게 될 것 같니? 아, 예, 2, 3, 4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로그 함수가 원래 지수함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저 지수함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얘가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y가 뒤바뀐 거죠. 로그 함수는 누구에서 나온 거야? 그 지수함수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 지수함수에 나와서 뭐 어쩌라고. x, y 그냥 뒤바뀐 거예요. 얘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졌죠.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a가 이제 2, 3, 4 이렇게 갈수록 x축에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얘도 x축에 가까워졌죠? x축에 붙으려는 요런 성질이 있을수록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수함수. 자, 감수함수 역시 막 이게 이렇게 헷갈리거든? 선생님, 요거 감수함수가 요거였나요? 아니면은 요거였나요? 막 이렇게 헷갈려. 로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양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항상 로그 함수가 헷갈릴 때는 지수함수에서 xy 바뀐 상황을 생각하라. 자, 이 감수함수 보시면은 x축이 점근선이었죠. 자, y축이 점근선이어야 됩니다. 얘는 y축이 점근선이 되지가 못하죠. 그래서 역시
지나는 정점은 유지한 채로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제 얘는 A가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인데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갈수록 그래프는 어떤 양상을 띨까? 자 2분의 3분의 1 갈수록 Y축에 붙는 성질이 있었었죠. X축에 붙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건 이제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묶음으로 봤을 때 정점과 기울기 관점에서의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끝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수 로그 함수의 평행 대칭 이동을 봐볼까? 아, 그거 하나, 그 앞에 하나, 이거 하나 봐보자. 아, 테마 2.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의 관계. 지수 로그 함수하고 같이 그림을 주는, 자주 놀러 오는 친구가 직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수 함수 하나 내려볼게. 네, 요런 점은 항상 별로 표시할게요. 자, 직선이 하나 놀러 왔어. 직선은 간단히 말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네,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색 상황과 보라색 상황을 각각 한번 분석해 보죠. 보라색이 더 쉽습니다. 자, 보라색은 기울기가 음수죠. 자, 보라색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자, 우리 직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따지고 보면은 기울기가 뭔가요? 양수에 가깝죠. 그렇죠? 또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 우리 수학도 배웠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과 양수인 녀석이 만나면 우리 직선 두 교점에서 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나죠.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과 저렇게 증가함수하고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데 얘는 항상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양음이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뭐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반면에 노란색을 봐볼까요? 음. 맞아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얘도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언제든 그 상황의 변화에는 임계점이 있죠. 물이 0도에서 얼잖아. 0도보다 낮으면 얼음이고 0도보다 높으면 물이잖아.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어. 이렇게 접하는 그 경우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안 만나고요. 이 위에 있다면 무조건 두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짝수의 개수만큼 만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왜 항상 두 개에서 만날까요? 이러한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 뭐냐면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결국엔 양수야. 이해되시죠? 이 기울기가 엄청 0에 가깝지만 점근선이기 때문에 0.00000001 정도 되는 기울기예요. 여긴 기울기가 무한대까지 커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녀석이야. 자, 그런 녀석에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가로 방향으로, 얘는 세로 방향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뭐 이때도 증가함수 그 관점이니까 이렇게 접할 때 기준으로 뭐 상황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가 함수는 안 할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테마는 저거예요.
뭐냐면 평행 대칭 이동. 자, 함수는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 로그 함수도 있는데 그 뭐 유리함수도 있었는데 평행 대칭 이동이라는 수학상의 소재. 자, 수학상에 평행 대칭 이동이 있었어요. 평행 이동, 그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 평행 이동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 어. 아니 근데 난 그렇지 않아. 난 메탈 잘 버텨. 어. 어? 어. 무거워서.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평행 대칭 이동을 배웠었는데 이게 인제 지수 로그 함수하고 되게 제일 많이 콜라보가 됩니다. 지수 로그 함수랑. 예? 당연히 재생 눌러서 다시. 어. 한국과 신경 쓰다니. 예. 자, 왜냐하면은 삼각함수에서 이걸 하겠냐고요. 삼각함수에서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막 X축 평행 이동을 막 생각하는 게 어 일단은 뭐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로그 함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로그가 인제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낯설어요. 지수 함수를 이렇게 뒤집은 거긴 한데 뒤집었다는 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이나 막 이렇게 곡선의 형태나 이런 게 낯설기 때문에 되게 막 지수 로그 함수 이렇게 몇 개 써져 있으면은 약간 무섭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정복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걸 정복하기 위한 툴로 내가 인제 세운 그런 기준이 찐밋이라는 게 있어요. 찐밋. 그리고 이 평행 대칭 이동을 다룰 때 어 네, 이거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를 한번 볼게요. 찐밋이 뭐냐면은 자,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밑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도 있을 테고 y는 4의 로그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 지금 이러한 거듭제곱 표현식에서 밑이 일단 3이고 얘도 밑이 3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찐밑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찐밑이란 이렇게 당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밑 말고 얘를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줬을 때 그때의 밑이요. 이런 찐밑을 찾으셔야 됩니다. 얘도 이 로고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게 있죠? 얘도 역수의 거듭제곱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4면은 여기 4분의 1 승으로 가잖아요. 아시죠? 네. 그다음에 또 얘가 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자리도 열로 옮겨서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깨끗하게 클리어가 돼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2 곱한 거는요? 그건 괜찮아요. 왜? 요거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친 얘네들이 깨끗하게 1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의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찐밑을 찾으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찐밑이 똑같은 뭐 4의 x승 뭐 플러스 1 y는 로그 4의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함수의 종류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렇게 다르더라도 찐밑이 똑같으면 한 줄 요약할게. 찐밑이 똑같으면 곡률이 같아서 평행 대칭 이동을 통해서 평대를 통해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어. 자, 지수하고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 이동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로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찐밑만 같으면 곡률이 똑같아서 이 실타래를 잘 이렇게 돌리고 회전시키고 이동시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겹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지수 로그함수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런 거예요. 잘 봐봐. 내가 평행 이동을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3 만큼, y축 방향으로 4 만큼 이동할 수가 있죠. 나는 그거를 인제 요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3 만큼, y축 방향으로 4 만큼 이동하면 결론적으로 3분의 4 라는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3, 4로 이동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라고 해 볼게요. 어. 자, 왼쪽, 왼쪽. 아마도 이렇게 좀 겹쳐지게 될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것도 좀 헷갈린데. 음. 맞나? 그림 이상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된 녀석이 왼쪽 아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곡률이 똑같을 때. 그럼 얘가 왜죠? 아, 자, 위로 블록은 점점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점점 증가량이 작아지는 거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그 잡으면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는 증가량이 커져서 여기서 만날 일이 없어요.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증가량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어,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를 하나 잡으면, 자, 위로 블록의 그래프의 특성이 뭐냐면요. 증가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찐빠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하는 정도가 아래로 갈수록 미친 듯이 그냥 수직 하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행 이동이 이렇게 됐으면 얘가 아닌데. 잠깐만. 자, 볼게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자, 3분의 4 방향으로 이동한 걸 예로 들자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어 이렇게 가서, 네, 요런 상황을 들어볼게요. 음.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음. 그 보시죠. 내가 이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이 두 그래프 위에다가 기울기가 3분의 4인 이런 직선을 긋게 되면 비포하고 애프터가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3분의 4인 거를 긋게 되면 이 점이 평행 이동을 해서 요 점을 만나요.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 잖아요. 이게 3분의 4 인데, 그리고 이 하얀색 두 개의 곡선은 서로 인제 평행 이동해서 옮겨진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3분의 4를 이 방향 3분의 4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커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평행 이동은 방향이 있다. 방향대로 직선을 그으면 평행 이동의 전과 후가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칭 이동.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선대칭이 있고, 두 번째는 점대칭이 있는데,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그 직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 대칭의 그 기준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비포 애프터가
적발이 됩니다. 대표적인 선대칭이 누구 있어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있잖아.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로그함수가 인제 요렇게 그려졌을 때 수직인 요거를 이제 그어 주게 되면 이게 y는 x라고 했을 때 요 점이 요 점으로 인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칭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점대칭은 자 점대칭인 거 뭐 있죠? 우리 유리함수. 자 요렇게 생긴 녀석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점대칭이 더 쉬워요. 이 점을 지나는 아무런 직선만 그어 주시면은 이렇게 대칭 이동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문제 풀이는 거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이제 빌드업 개념을 정리해 보고 문제를 풀면서 어 지금 정리했던 개념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보여 드릴게요. 예제 1 번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뭐가 나왔어요?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나왔죠. 예 그래서 직선과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x좌표의 합이 1 보다 크도록 지금 a가 2 보다 크대요. 그러면 저 지수함수 그래프는 증가하는 형태야 감소하는 형태야? 증가하는 형태죠. 0,1 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됐죠? 그다음 3x 플러스 1 인데 봐봐. 얘도 증가하는 형태죠. 아까 뭐라고 했어? 안 만나거나 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경우를 빠뜨렸네. 접하는 거나 이렇게. 네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이 1 보다 크도록.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x좌표의 합이 1 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저 직선을 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 별표의 점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0,1을 지나죠.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하나의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0,1이 있는 상태야. 근데 그 x좌표의 합이 1 보다 크려면 이미 만나니까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은 아닌 거야. 이미 만난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근데 접하면은 0이 접점이 0이 2개 있는 거니까 절대로 저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대로라면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이 별표를 포함해서 2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A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이 별표에서 하나 만나고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데 x좌표의 합이 1 보다 큰다라는 건 얘가 0이니까 이 좌표가 뭐보다 커야 돼? 1 보다 커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 보다 저 좌표가 1 보다 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림이 시원하니까. 자 요게 1 보다 커야 돼요. 이 좌표가 1 보다 큰 어떤 그런 숫자여야 됩니다. 요 A.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지. 자 1 일 때랑 비교를 해 볼게요. 그 1 일 때. 그 요 만나는 점이 1 보다 크려면 자 상황을 자 만나는 점의 좌표가 1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가 이 직선은 1,4가 되죠. 자 그럼 1 보다 크려면 생각해 봐봐. 지금 저 A가 정해지지 않았지. A가 더 이렇게 누워 버릴 수도 있고 Y축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Y축이랑 가까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Y축에 가까워야지 교점이 1 보다 커지니 Y축에서 멀어져야 1 보다 커지니? 멀어져야 되죠. 자 그러려면 1 에서의 함수값이 작아야 되니 같아야 되니 커야 되니? 다시. 예. 1 보다 작아야 되죠. 1 에서의 함수값이 작아야 되죠. 1 에서 함수값이 A인데 4 보다 작아야 됩니다. 1 보다 커야 되니까.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어. 1 일 때 상황을 살펴 보시면은 교점이 1 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요런 상황인데 지금 저 A 값을 조정을 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야 Y축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어
네. 그래서 2, 3, 4가 되겠죠. 아 2, 3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합이 5가 됩니다. 이렇게. 네. 다행이네요. 자 그다음에 예제 2번 보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이게 인제 그 대칭 이동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x승과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찾아볼까? 역수가 나왔으니까 x의 마이너스 무슨 대칭? y축 대칭.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의 마이너스가 x축, y축 대칭을 동시 이동한 걸 무슨 대칭이라고 그래? 원점 대칭, 점대칭이죠.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A하고 C를 지나네. A, C의 관계는 점대칭 관계. 점대칭 관계의 특징은 얘가 A, B면 얘는 아, 헷갈리죠, 헷갈리죠. A,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얘가 점대칭인 경우에는 부호만 반대로 다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S축, Y축 대칭 다 하는 거잖아. 그럼 종윤이가 방금 헷갈려한 그 B, A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요. 완전 순서도 바뀌고 이렇게 부호도 바뀐 거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그다음 무게중심 좌표. 무게중심 그래비티 G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그 세 점의 좌표를 각각 이제 X1, X2, X3, Y1, Y2, Y3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요거죠. X좌표를 이렇게 3으로 평균 내고 Y좌표를 이렇게 평균 내는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그래서 그 좌표가 결론적으로 뭐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3배를 하면 X좌표 다 합한 거예요. 3배를 하면 다 합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 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더해갖고 3 나눠서 우리 평균 내죠. 그죠? 평균이 80점이래. 0분의 3 곱하면은 이 세 과목 총점이 240이라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게 봐줄게요. 무게중심 좌표를. 자, 무게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1에. 그러면 세 점의 합이 몇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과 3의 1이라는 소리야. 이 세 점의 x좌표의 합, 세 점의 y좌표의 합. 됐니? 근데 얘하고 xy 좌표 더하면 몇이야? 얘는 애가 l, B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다 0하고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 배 때린 게 결국 누구의 좌표라고? b의 좌표라고. 이거 이해되실까? 응. 이거 세 개 x좌표, y좌표 싹 다 더해갖고 저거 한 개 a하고 c는 다 상쇄가 돼버리니까 b의 좌표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어?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k죠. 따라서 k는 몇이야? 3 이렇게 나오겠지. k가 3이니까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은 저기 a의 y좌표는 몇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승하면 8분의 1이죠? 구하는 게 뭐니? 스몰 a 구하는 거죠. 스몰 a는 c에 달려있는 거죠. 그쵸? 맞나? 아닌가? 맞나? 맞는 좀 싫어할 때. 무게중심 좌표가 저거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b의 y좌표를 구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8이죠. 요게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약하자면 이 전대칭 관계에서 그 점을 지나는 기준인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before, after를 꺼내 왔으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이랑 얘네 둘이 더한 게 이제 0인 걸 이용해서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정리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알 것 같아? 다시 보니까. 어, 얘는 지금 정점이 몇인가요? 그 정점이 한번 찾아볼까? 이거 정점 몇? 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 점 맞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밑이 달라져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밑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정점. 지수가 0일 때. 마이너스 2,4. 아니지. 마이너스 2, 저기 4지. 지수가 0일 때니까. 얘는 1,k잖아요. 1,k인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중요한 그게 아니죠. 얘는 그게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 사분면에서 만나려면 딱 여기 y축이 임계점이죠. x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x가 0일 때 이게 0,7이죠. 얘 y절편이. 그러니까 0,7을 대입해 보세요. 그때보다 k 값이 더 올라가야 왼쪽에서 만난다라는 게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네. 4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3개가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이제 3번은 좀 빨리 할게요. 자, 3의 x승과 로그 3의 x. 무슨 함수? 역함수 관계.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죠. y는 x하고 수직인 건 기울기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까지 얘기해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3대칭인데 기울기, 그 선대칭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냈네? before after. 즉, b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b가 y는 x 대칭 이동해서 c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a가 뭐야? 항상 지나는 그 x축과의 교점 바로 1,0이죠. b는 거기서 이 y축에 평행하게 올린 거니까 1,3이죠. 얘가 3,1이죠? 네, 그러면 이거 밑변의 길이가 3이죠. 높이가 1하고 3이 차이니까 2죠. 넓이가 3인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중하 이 정도로 아래 것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제 4번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인가? 5번까지 했네. 4번, 5번까지 이어서 봐볼게요. 어, 자, 로그 S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2인 걸로 봐서 얘네들은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왜? 이거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은 효과잖아? 네,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AP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P가 무슨 점이냐면은,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Q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OP하고 OQ를 만족시킨다. P하고 Q까지의 거리가 또 똑같아요. 네. 그래서 A가 4,0이고 B가 1, 마이너스 4일 때 정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어. 자, 그러면 음, 이거를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얘네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뭐지? 뭐 요렇게 이동을 하면 Q가 일로 이동하면 그거 똑같은 P가 일로 이동할 거고, 그러면 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 기억하세요. 내가 저거를 대칭 이동하고 그대로 다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1,4를 x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 1, 마이너스 4가 1,4가 되죠. 1은 여기잖아. 여기로 b 다시 1,4로 이동할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봐 형씨, x축으로 이동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버려, 이사 갔어, 이걸로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겁니다.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요 이렇게 내려가는 니은자 모양 걔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해서 B를 B 다시로 이동을 하면 로그 2x 저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 PQ까지 거리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5에서 그러니까 5에서 Q까지 5에서 P까지 거리가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하면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P가 P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 Q는 P로 가는 거예요. 어. 이걸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되지? P까지 거리, Q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네. Q는 P로 가고 B는 B''로 가고. 이렇게. 자, 그래서 B''에서 P까지 거리와 P에서 A까지 거리니까 직관적이죠. 왜? 곡선은 최소가 아니니까. 직선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어? 수학상에서 대칭 이동해서 최단 경로에서 봤던 그런 아이디어와 비슷하죠? 얘하고 최단 거리니까 3, 4, 5. 요 차이가 3이죠? 차이가 4죠? 3, 4, 5. 5. 되셨나요? 3, 4, 5가 안 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삼성인 거예요? 어어. 왜냐면 지금 B 다시가 요거잖아. A가 여기 4,0인 거잖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이게 5죠. 아, 두 점 사이 거리는 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그죠? 두 점 사이에 최소값 구하는 거였구나. 네네네네. 네, 5번까지 볼게요. 5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연습 문제 해봅시다. 그 연습 문제 레벨 1, 2 제출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이날 시간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어떻게 마무리할까? 쿨하게 마무리.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뭐 서서히 좀 서로가 잊혀져 가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대학 결과가 나오면 혹은 뭐 누군가 법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정도의 어떤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넘겨주시면 x-1을 묶어주시면은 3의 x-3에 여기가 27이 되죠? 1을 빼서 3의 3승입니다. 되셨나요? x-2, x-2 얘는 요거죠. 아, 얘는 1이 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얘가 0보다 작다. 자, 요건데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이 부등식은 우리가 너무 2차 부등식 그 형태로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 요거 두 개 더한 게 음수가 되는 거 2차 부등식의 원론적인 거는 이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죠. 2차 부등식이 원래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게 베이스인데 우리는 무슨 시옷 닮았으니까 사기꾼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얘는 3의 x 마이너스 3이 뭐보다 작아야 돼?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3의 3승보다 작아야 되죠. 자, 요거는 지수함수에서 요거 x-3이 3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서 퀴즈. 여기가 만약 3분의 1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가 답니? 이 3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면 부동방이 부호가 거꾸로죠. 바뀌어져요. 왜냐면은 얘는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증가함수일 때는 y가 크면 x도 같이 큰 거야. 감소함수일 때는 y가 더 크면 x가 더 작은 거야.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x가 6보다 작고 2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우 나눴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그 관계가 엔드 관계예요, 오어 관계예요? 근데 엔드 관계죠. 그 다음에 네, 반대 경우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6보다 작은 거니까 부도만 바뀌니까 6보다 큰 게 나온 거죠. 2보다 작은 녀석이 6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쵸? 그냥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은 3, 4, 5 더하면 되는 거니까 12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유죄.